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주말이네요.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영상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 완전히 시작을 했죠.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월드컵을 이야기하냐면 요즘에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월드컵 한 7월 19일 정도까지 한다고 해요. 앞으로 한 달여간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축구 경기가 있을 텐데 축구 경기도 좀 보면서 묵묵한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보고 갈까요? 세계 최대 디지털 은행이죠. 싱가포르의 DBS 움직임이 나와지고 있고요. 포인트 제로 포럼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금융기관들끼리의 모임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리플 시에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이 명확성이라고 하는 법안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도 있지만 XRP 같은 경우는 이미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이와 함께 멕시코 거래소죠. 이 빗소와 리플과의 파트너십까지도 함께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볼까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조금 일시적으로 해줬지만 카이코 리서치에 따르면은 아직 안심은 이르다. 무엇보다 스트래티지가 약 32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도했던 이슈로서 지속적인 선물 매도 우위가 겹치면서 현재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상태라는 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들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초반에 언급드렸던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이자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은행인 DBS가 이제 2026년 하반기에 소매 고액 투자자들에게 토큰화된 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점점 더 자산의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자산의 토큰들이 이제 전통 금융 안에서 거래가 되고 상품으로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미 DBS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와 같은 이런 크립토 커런시들, 디지털 자산들을 품으면서 가격 제공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고 있고요. 또한 비트 이더 리플뿐만 아니라 폴카 닷이라든지 최근에 가타부타 말이 굉장히 많았죠. 카라다노 A다, 그리고 USDC뿐만 아니라 리플의 RLUSD 역시 이미 비드 프라이스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가격보단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더리움 ZK 전환 가능성이 부각된다. 한마디로 이제 프라이버시 쪽 영지식 증명을 조금씩 탑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컨센시스의 CEO 조셉 루빈, 이더리움의 초기 생태계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인물이자, 컨센시스 같은 경우에는 뒷배에 JP모건이나 소프트뱅크,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유대계 금융 엘리트의 자본이 들어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도 엑세플 레저의 이 프라이버시 영지식 증명을 더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자신만의 가진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서 상대방인 확인자에게 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거, 프라이버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영지식 증명의 표본, GK 스나크는 GKC가 가지고 있고요. 엑사필 레저에도 선택적인 프라이버시 영역을 도입시켰다라는 거, 이 바운들리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져갔었죠. 이런 부분에서 글렌 허친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더리움과 리플 원장 두 개의 메인넷은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매우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뒤에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있죠. 시티그룹 역시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 주식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끼리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시키고 있고요. 또한 미 의회에서는 법무부와 FBI, 재무부 함께 뭉쳐서 디지털 자산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그들끼리의 중앙조정기구를 구축하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또 세금까지 걷어가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겠죠. 또는 RWA 섹터를 미루어 보더라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미루어 봤을 때 넷플로우 가장 많이 최근에 근 3개월 동안 발전하고 많이 주조된 원장들은요, 바로 리플 원장, 그 다음이 이더리움 메인넷,
거의 한 20억 달러 정도 굉장히 빠르게 RWA 섹터 확장되고 있고요. 바로 그 밑단에는 스텔라 네트워크까지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에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포럼 가이드라고 하면서 6월 23일에서 25일 정도에 열리게 되는 포인트 제로 포럼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주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연준,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는 BIS나 IMF 이런 국제적인 기구, 중앙은행, 핀테크 회사, 증권관리위원회와 같은 규제 당국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BIS 수장부터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국의 금융기관들의 수장, C레벨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굴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네요. 스튜 알데로티, 그는 리플의 CLO 최고 법률 책임자를 맡고 있죠. 이런 검지구적인 금융 엘리트들의 모임 안에 리플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특출난 하나의 핀테크 암호화폐 결제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블랙록과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 배당 ETF를 만들려고 그들끼리 스스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콜옵션이나 커버드 콜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넣으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입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 CEO가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AI 에이전트에 대응하면서 이 키트를 발명했다 이런 식으로 말도 하면서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수장이죠. 그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디지털 자산 비판하는 거, 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잡음을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공식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구 경기든 디지털 자산이든 클래리티라고 하는 규칙,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명확한 규칙은 책임감 있는 혁신과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한다. XRP는 증권이냐 상품이냐 약 5년 동안의 법적 공방을 통해서 결국 합의로서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죠.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인덱스로서 작용될 확률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리플이 빗소, 멕시코 기반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과 손을 잡아가지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간 결제, 기관급 돈의 흐름에 있어서 XRP 레저를 투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빗소와 리플의 협력이 확장되면서 XRP 레저의 페소 연동, 이 멕시코의 법정 통화 이름이 페소죠. 그 페소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MXNB를 출시시키고 있다라는 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기업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하면서 이 퍼미션드 덱스 허가형 탈중앙화 거래소에 이 규제 대상 달러와 페소 유동성을 제공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오고 있죠. 리플과 비치오라고 나오는데 방금 언급드렸던 빗소 거래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들끼리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쪽 이미 점령을 어느 정도 완료했지만 더 굵직한 기관급 스테이블코인 결제망에 리플 원장의 그 파이프라인을 꽂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 원장 위에 올라간 스테이블 코인 한두 개가 아니죠. 일단 RLUSD, USDC도 있고요. 브라질 헤와라 기반의 USDB라든지 유로화 기반의 EUROP, 싱가폴 달러 기반, 호주 달러 기반, 이제는 멕시코 페소 기반의 아까 티커명이 뭐였죠? MXNB까지도 여기 안에 추가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클 같은 경우도 규제 당국과 매우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리플 원장까지도 포괄하면서 그들끼리 경쟁이 아닌 공존 구도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하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리플사가 빗소랑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유착 관계도 있었다라는 거. 현재 에버노스의 CEO를 맡고 있는 아시시 브릴라는 리플의 임원에서도 있었지만 머니그램뿐만 아니라 빗소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핀테크 자문 고위급 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라는 거.
그들은 명백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끌고 오기도 하고요. 혹은 그 기업 자체를 완전히 인수합병, M&A 전략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 친구가 빛날 수 있는 북극성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강력하게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